네, 오늘 아싸맨이 시승할 차는 쉐보레 슈퍼 SUV죠. 트래버스입니다. 사실 트래버스는 외국에서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이런 데서는 이미 출시가 된 지 좀 많이 된 차예요. 하지만 국내에는 올해 도입이 됐습니다. 우선 트래버스의 외관을 보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은 상당히 큽니다. 예, 크고 뭐 무난하게 생긴 심플한 헤드라이트, 헤드램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많은 쉐비 오너들이 원하는 쉐보레의 블랙 보타이가 가운데에 배치가 됐습니다. 안개등도 하단에 뺐는데 크롬은 요즘 차들 크롬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로 봤을 때 크롬의 양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절제미를 갖추면서 조금 뭐 와이드한 느낌을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로 배가했습니다. 레드라인만의 특징이 있죠. 트래버스 레터링에 빨간색 포인트를 줬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또 보이는 거는 육중한 체격만큼이나 20인치 휠을 적용했는데 20인치 휠에도 레드라인만의 특징인 레드 포인트를 줬습니다. 도어 손잡이도 블랙으로 해서 특별함을 준 게 이 최상위 팀인 레드라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트래버스와는 특징인 또 리어 램프입니다. 리어 램프도 클리어 타입의 블랙 베즈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정말 큰 차입니다. 길이만 5.2m인데 이게 또 제가 옆으로 누우면은 제가 3명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고, 트래버스의 압도적인 공간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2열과 3열인데요. 우선 트래버스는 2열과 3열을 모두 폴딩이 잘 돼요. 그리고 제가 한쪽을 이미 접어놨어요. 2열을 접었을 경우에는 총 적재 용량이 1636L, 그리고 3열까지 하면은 2780L인데 우선 폴딩하는 방법도 편합니다. 3열 의자 좌석 뒷부분에 있는 줄을 당기면요, 머리 받침대부터 접히고 그 다음 당긴 상태에서 밀어버리면 폴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열과 3열을 다 접으면은 엄청난 적재 공간이 나오죠. 딱 봤을 때 아, 눕고 싶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누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누우면은 넉넉합니다. 진짜 머리가 한참 남죠. 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 한참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굴러다닐 수도 있고, 진짜 딱 그냥 집입니다. 그냥 방이에요, 방. 그리고 또 딱 차박하기 딱 좋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쪽에 이렇게 USB 포트로 해놔서 충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놨고, 여기도 뭐 흔히 뭐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요즘 타이어 없죠. 이렇게 수납 공간 해놨습니다. 각종 차박 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수납 공간도 마련을 해놔서 곳곳에서 뭐 우수한 수납 공간의 활용을 잘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정말 차박하기 좋은 차, 집 같은 차. 트래버스의 적재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행에서도 그 미국 차만의 감성, 뭐 우수한 파워트레인,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그대로 보여줄지는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폴딩도 상당히 편해요. 그건 거의 원터치입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열리고, 내부에 들어오면은 왜 슈퍼 SUV라고 하는지가 딱 느껴져요.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차 크기에 그렇게 부담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데 트래버스는 정말 약간 부담될 정도로 커요. 이 팔걸이도 제 옆에 있는 선배가 체격이 되게 좋으신데도 싸울 일 없습니다. 약간 이런 거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거 누구 거냐. 근데 이거는 모두의 것입니다. 트래버스는 매우 넓습니다. 이 센터페시아의 느낌은 저희가 콜로라도에서 봤던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뭔 얘기냐? 미국이에요. 그냥 디자인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뭔가 심플하면서도 괜찮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를 활용한 룸미러가 트래버스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CT6, XT5에서도 봤지만 GM 차량에서는 처음 봤어요. 뒤로 밀면 거울 형태의 룸미러, 당기면 테일게이트에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후방 카메라용입니다. 양차선이 다 보이긴 해요. 제 차선뿐만 아니라. 하지만
CT6보다 XT5가 작고 XT5보다 트래버스가 작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트래버스는 이걸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덩치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 차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포지션도 높아요. 전고 자체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센터페시아 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든지 그럴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처럼요. 이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한 것일까요? 네. 눌러주면은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거의 눈높이 수준으로 올라와요. 편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도 함께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안에 뭐 한 주먹 3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터치 형태지만 밑에는 그러니까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형 장치가 있고, 밑에는 각종 에어컨, 히터 같은 공조 장치들이 버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 인식 아니에요. 그냥 버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편해요. 저는 사실 버튼 감성이에요. 뭐 고급스러운 소재가 쓰였다고 하기에는 좀 아닙니다. 슈퍼 SUV의 슈퍼는 덩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뭐 이 차야 편하게 멀리 아주 안락하게 갈 수 있게 제작된 차량이니까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공간 압도적입니다. 와, 거의 줄이를 틀듯이 틀어야지 차문까지 제 다리가 닿습니다. 우선은 조금 코너링을 들어가는데 안정적입니다. 차 자체의 공차 중량이 상당히 나가는 차다 보니까 코너링 돌 때의 쏠림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거의. 세게 들어가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부담 없이 코너링 진입했고요. 미국 차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특징 중에 하나,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거는 우수한 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 차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서스펜션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5링크 멀티 서스펜션을 썼죠. 서스펜션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고 물컹물컹하게 설계됐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는 조금 가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훌륭한 가속 능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차 자체의 무게 때문에 차의 안정감도 느껴짐과 동시에 314마력이 주는 느낌. 근데 더욱더 눈에 띈 거는 변속 구간에 있어서의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안 느껴져요. 매우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재빠른 가속, 응답성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느껴지는 부분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좀 과감하게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브레이크가 꽉 쥐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서서히 이게 잡아주는 느낌이지 브레이크가 한 번에 꽉 잡아주는 강력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브레이크는 과감하게 밟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불안할 정도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요, 브레이크가 서서히 잡아주니까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린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느껴지네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좀 차에 부담이 간다거나 운전자의 심리적으로 어휴 막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브레이크는 급박하게 밟아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과감하게 밟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오늘 날씨가 비 오는 날씨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이 젖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크루즈 속도는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차선을 잡아주는 표시는 떠요 지금. 근데 이게 잡아주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차간 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돌 경고 정도만 있고요.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만 해주는 거예요. 앞차와의 거리를 봤을 때 이 정도면 경고음을 울려야겠다, 경고음을 울려주는 거지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하면 이쪽으로 틀어볼게요. 옆에 차가 없으니까. 잡아주네. 라인은 그냥 이렇게 가면은 통 쳐주네. 그냥 봐봐요. 이렇게 통 쳐주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쳐주죠. 속도를 잡아주거나 라인을 유지하게 해주는 크루즈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요. 왜냐면요, 우선은 차간거리가 없다 보니까 앞차와의 충돌은 경고음 정도로만 알려주고요. 첫 번째 단점. 두 번째는
대부분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 차들은 차가 차선의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양쪽 라인을 다 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차는 우리가 왼쪽으로 가서 왼쪽 차선에 다다르면은 오른쪽으로 쳐주고요, 오른쪽 차선에 가서 오른쪽에 다다르면 왼쪽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통통통 쳐주는 거죠.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있지만 없는 셈 치는 걸로. 근데 진짜 잘 달린다 이 차. 근데 조금 풍절음이라 이런 거는 좀 들려요. 이게 처음에 약간 주차장 나오고 할 때는 아, 이 차 진짜 크네 라는 느낌, 그런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 몰면 몰수록 이 차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이 차의 덩치가 주는 매력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운전 정말 편하게 해요. 트래버스는 온로드에서도 뛰어난 주행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오프로드에서도 훌륭한 주파 능력을 보여주는 차입니다. 우선은 드라이브 모드 자체도 전륜 구동, 그리고 풀타임 사륜 구동, 그리고 각종 오프로드 터레인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수레 같은 모양이 있죠. 네. 이 수레 같은 모양은 토홀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저희가 뭐 트레일러라든지 캠핑카 같은 거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구동력을 조정해주는 토홀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차에 이런 게 있어 할 정도로 의외인 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아까 해봤는데 충전 속도가 은근히 빨라요. 네. 이 후방 카메라를 활용한 룸미러 역시도 비가 오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비가 오니까 빗물 등의 이러한 것 때문에 흘러내려가지고 후방 카메라 이쪽 라인은 보이는데 제 후방은 안 보입니다. 갑자기 후방에서 자동차 버스가 튀어나왔죠. 이럴 때는 바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걸 꺼놓고서 이걸로 보니까 또 거울은 안 커. 또 거울이 좀 작은 느낌은 있어요.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볼게요. 이 정체 상태입니다. 네, 정체 상태라서 안전합니다. 한번 볼게요. 미국 형들 진짜 손을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근데 부드러워요. 잘 접힙니다. 뭐 뻑뻑하게 차에 물이 가는 느낌은 없네요. 확실히 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다 보니까 약간 한국 지형에 맞는 옵션은 안 넣은 것 같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래버스는 뭐 우리나라 한국 GM의 뭐 부평, 창원 공장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쉐보레 슈퍼 SUV라 불리는 트래버스 시승을 했습니다. 우선 트래버스는 정체성이 명확한 차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장거리 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의 차량, 그리고 이 퍼포먼스도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106km 달렸고 현재 연비는 리터당 8.6km 나오고 있습니다. 도착쯤에도 뭐 이 정도 비슷한 수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좀 정체 구간이긴 한데 한번 최종 연비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몰아봤던 차 중에 가장 거대한 차였던 트래버스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차, 더 즐거운 차로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